나 돌아갈래. 투자한 NFT 한 종목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을 뛰어넘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NFT는 10분의 1 토막 났네요. 힘들다.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휴일 없이 6개월 동안 일만 하다 보니까 탈모도 오고 살도 찌고 얼굴도 푸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의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직장인이 아니라 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가장으로서 더 어깨도 무겁고 조급함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일하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삶,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NFT뿐만 아니라 투자를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부가적인 소득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하락장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휘발유값 보셨어요? 저희 동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200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최근에 동네 계란값을 봤는데 한 판에 7,000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까요? 6월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9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및 전쟁으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원부 재료비가 상승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낮춰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소비나 투자 심리를 낮추려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 정도 두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자가 1%일 때와 5%일 때와는 큰 차이가 있겠죠. 금리가 오르면 부담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서 투자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가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돈의 가치는 달러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투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후 엄청난 화폐를 계속 발행하다 줄이기 시작했죠. 즉 그동안 화폐가 넘쳐나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다른 자산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었죠. 그로 인해 그동안 거품이 많이 껴있던 자산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NFT 또한 코인이 긴축통화로 사용되어서 하락세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루나 및 셀시우드 이더리움 사태도 최근 영향을 받긴 했죠. 그럼 정말 투자 시장이 하락기인지 부동산, 주식, 코인, NFT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매수 심리 6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요 수도권 지역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도권 전체가 16.28% 상승을 했지만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수도권 전체가 0.27%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6월달 기준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동작이나 중구나 구로, 영등포 등은 상승한 반면 나머지 성북, 강남, 노원, 송파 등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덕원 프로지오 보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인플레 시장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6일 기준 34평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022년 6월 14일 기준 34평이 13억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3억 3천 정도가 지금 빠진 거죠. 주식을 보겠습니다. 국내 대장주죠. 삼성전자 주식이 결국 오만전자로 준주앉았다는 기사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가 2021년에 코로나와 인플레가 시작되고 96,800원까지 삼성전자주가 찍었다가 최근에 지금 59,800원을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월 18일 기준 2440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3200을 횡보했는데 현재는 2440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다음 코인을 보겠습니다. 코인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2021년 코로나와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8일 기준 7,900만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6월 18일 기준 2,400만원대입니다. NFT를 보겠습니다. 오픈시 이더리움 기준 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즉 2021년 12월 한 달 이더리움 거래량 기준으로 6조 2,900원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5월 한 달 거래량 기준으로 6,260억 원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거래액에서. 거래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NFT의 대장격인 BAYC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5월 1일 기준 167 이더리움,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 기준으로 5.8억 정도의 평균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6월 18일 기준 91 이더리움, 현재 이더리움 가치로 1.2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대장 메타콩주를 보겠습니다. 메타콩주는 3월 23일 기준 2,3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웬만한 차 한 대 거래 가격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6월 18일 기준 390만원 정도의 평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부동산, 주식, 코인, NFT 모두 다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장주를 저점에 여유작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유, 상승장에 매도합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대장 아파트,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를 하락장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도가 아닌 장기로 가져간 후 매도를 해서 돈을 법니다. 저 또한 향후 대장 NFT가 될 수 있는 NFT는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매도 타임을 알았다면 팔았겠지만 이는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NFT들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리상 이런 하락장에서는 작은 위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무적으로 압박이 심할 때는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기게 되고 이미 지불된 돈, 시간, 노력에 의하여 합리적 판단이 불가합니다. 결국 투자는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은 두려움과 탐욕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또한 하락장 이후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요동쳐서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경제신문과 심리 관련 컨텐츠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설사 잃었다 해도 내가 흥미를 느끼는 장은 몇 년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공부하고 체험하고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상승장이 올 것이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도 한 분야를 아는 것보다도 자기가 흥미가 있는 투자 방법, 부동산, 주식 등도 깊게 다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장기적으로 보는 자세를 가지며 심리적인 안정과 확신이 들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3.3% 올릴 것이라고 예고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긍정적인 사건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완화되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쟁이 종결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 투자, 사업소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인과 NFT로 저희 채널을 접한 시청자분들은 분명 젊은 나이에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즐겁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방법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투자, 사업소득에 관련된 컨텐츠도 유쾌하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자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너무 삶이 피폐해지니 유쾌한 즐길거리,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좋아하는 테니스 치고 동네 길냥이 밥도 주면서 머리를 조금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쾌하거나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한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열정덕이었습니다. 왜 코인덕이 아니라 열정덕이냐고요? 앞으로 코인 NFT 외에 유쾌하거나 돈 버는 이야기로 다룰 때는 열정과 덕을 가진 열정덕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